다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사람들이 잘 산다,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. 그쵸. 근데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요라고 할 때 여기서 잘은 돈의 음, 풍요로움만 보통은 얘기를 해요. 근데 잘 산다는 게 돈만 있다고 그 삶이 좋은 삶은 아니잖아요.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 좋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좀 나눠주세요. 음,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오늘, 음, 이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어요. 제가 이제 곧 중국에 다녀올 예정이라서 제가 남편이 중국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음, 그 뭐 배우자 비자 같은 게 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쭉 찾아봤어요.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냥 별로 뭐 이렇게 막 광고를 돌리거나 막 리뷰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뭔가 감정적으로 여기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로 그냥 바로 예약하고 갔거든요. 근데 젊은 분이시더라고 그 사진 작가님이. 그래서 이제 음,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진도 금방 후딱 찍었어요. 근데 그분이 머리가 굉장히 하얀데 사실 저희 남편 아이스강 대표님도 머리가 되게 하얘요. 그러니까 음,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머리가 많이 빨리 새요. 그래서 음,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염색 머리인가 아니면 새치 머리인가 헷갈릴 정도인데 얼굴이 너무 뽀샤시한 거예요. 아, 딱 봐도 그냥 30 초중반처럼 그리고 이제 멀끔하게 잘생기셨어요. 그리고 나도 보면서 머리가 되게 하얗다. 저거 탈색일까? 근데 음, 머리 상해 보이지 않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또 알승환 대표님께서 여쭤본 거예요. 작가님은 근데 머리 탈색하신 거예요? 이렇게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뭔지 알아요? 아니요. 제가 암 환자예요. 그래서 암 치유를 받는 과정에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건데요. 저는 그 부작용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. 머리가 하얗고,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답을 듣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아, 작가님 피부가 너무 하얘서 머리가 하얘도 이게 너무,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새치머리 같지도 않고 너무 패션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에요. 피부가 하얘진 것도 부작용이에요. 그러면서 자기 옛날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블로그를 되게 오래 쓰고 있으시더라고요. 자기의 이제 음, 투병 같은 거. 음,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 사실 전공도요, 사회체육이에요. 작가도 원래 이거 사진 작가도 아니고요. 그냥 흥미있게 좀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.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이제 얘기를 좀 풀어 나가시면서 근데 너무 밝으셔. 그래서 음, 나는 그래도 촉이 아니겠지? 그러니까 저렇게 밝으시겠지? 근데 사기인 거예요. 사기는 어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80% 이상이에요. 음,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제가 근데 올해로 5년째예요. 올해를 넘기면은 이거는 뭐 홈런이죠.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쾌활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음,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기는 오히려 아프고 나서 더 행복하대요. 그래서 아,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그분 블로그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원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어요.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약회사 음, 영업사원이고 나와서 음, 자기가 이런 제약회사 약품을 유통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 친구를 제가 보면서 늘 그랬거든요. 내일 당장 네가 나한테 부고장을 날려도 난 놀라지 않을 것 같다. 음, 사는 게 아니에요. 너무 술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담배도 많이 피고 뭐 항상 이제 그 접대라고 하나? 이렇게 의사들 약간 그런 접대가 많다 보니까 뭐 하여튼 일이 많아. 뭐 갑자기 오라면 가야 되고 약간 음,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. 근데 그분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영업을 하셨겠죠. 그리고서 음, 이제 30살에 암 사기 이제 선고를 받으신 거죠. 근데 자기는 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삶이 더 가볍고 너무 행복하대요. 그리고 음,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재해석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음,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예전에는 세상이 정해놓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또 암 환자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사진 작가도 하시면서 다른 일도 또 준비하세요. 굉장히 음, 열심히 부지런하게 음, 사세요. 그리고 자기 블로그도 엄청 열심히 쓰시고 음.
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제가 또 오늘 한 가지 느낀 게 그 많은 사진관 중에서 나를 거기로 보낸 이유가 있다. 하나님은 항상 뭐든지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사는 삶이라고 했을 때 음, 누군가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정의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. 근데 예전에 음, 알스간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거 하나에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다. 음, 근데 저는 그 작은 거 하나라는 게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전에 저는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라 생각했고요. 노후 준비가 빵빵하게 돼 있으면 잘 사는 거라 생각했어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은퇴하려고 사는 것 같다고. 음. 연금도 엄청 막 몇백만 원씩 막 하고 하니까는 넌 정말 은퇴하려고 사는 것 같다고. 맞아, 근데 그랬어, 진짜. 예, 그랬잖아요. 저 돈 엄청 열심히 모으고 막 헐 때 막 졸라매고.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뭐가 음, 잘 사는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. 음, 그러다 보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, 음, 나중에 이렇게,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20대에 고생을 했을수록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. 20대 때 전 너무 개고생을 했거든요. 그래서 내 노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웃긴 건 지금도 잘 살면서 노후도 잘 살 수 있거든요. 근데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미래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. 그래서 다시 진짜. 돌아가서 잘 음, 사는 삶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음, 지금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껴야 돼요. 음, 그러니까 내가 단지 우리가 이제 그 얘기 그때 은숙 대표님이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 추천해 주시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.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. 음, 사람들은 기다리며 살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 음, 이번에 그 마감만 잘하면 내가 직장만 옮기면 내가 이 남자만 인생에서 드러내면 애만 다 키워서 내보내면 음, 뭔가를 항상 조건을 붙이면서 그것만 되면 나는 막 쭉 터질 것처럼. 근데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미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음, 순간에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음,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. 왜? 린디 효과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전투에 나간 것처럼, 그러니까 경주마처럼 막 그렇게 지금 한 10년 살았어. 그럼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살 확률이 높아요. 음, 근데 내가 지금 어 저는 사실 아이승환 대표님 만나면서부터 지금의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거의 3년째예요. 그럼 전 앞으로 3년도 그렇게 잘 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그 린디 효과를 늘려야 되거든요. 음, 그래서 내가 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이 느낌이 내가 지금부터 결정해서 그거를 만들어 가야지만 앞으로 그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. 그 린디 음, 효과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음. 우선 앞에 그 말씀 주셨던 그 분의 사례는 너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한데 그 한편으로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 찍기도 했는데 사람이 그게 인생이 이- 유- 이게 뭐라고 할까 무한하다고 우리가 느껴지잖아요. 젊은 시기에는 맞아요. 이게 계속 영원히 이게 계속될 것 같거든요. 근데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끝나고 종료되는 시점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계속될 것 같다가 이게 나한테 한정된 자원이야. 이게 음, 나한테 풍요하지 않아. 그러면 그때 정말 뭐가 진짜 되게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약간 다시 보게 된다는 걸 저도 이제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겪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분은 인생의 그런 누가 봐서는 되게 안타까운 비극적인 그런 사건일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나는 더 행복해졌다. 음,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의 관점과 내 생각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?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, 지금 잘 살고 있어야 된다. 이 말씀 되게 와닿네요. 음, 맞아요. 사람들은 계속 미루거든요. 이것만 하면, 이것만 맞아요. 하면. 저도 그러고 근데, 살았어요. 저도 항상, 음, 그러니까 노후 대책만 하고 살았어요. 그러니까 현재는 다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했지, 현재를 즐기면서는 노후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,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노후 대책이라는 건 대책대로 가는 거고요. 지금 음, 즐기는 건 지금 즐기는 것대로 가는 건데 사람들이 음, 또 즐긴다고 하면은 또 욜로를 외쳐.
그치. 다 털어쓰는 거. 맞아요. 근데 다 털어 써버릴란다. 약간 이 느낌으로. 욜로는 절대 지금 삶에 충실한 삶이 아니에요. 음, 오히려, 그러니까, 물론 우리가 한 번만 사는 건 맞아요. 근데 그 충실하다는 게 돈에 음, 한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. 음, 왜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욜로를 했으면 앞으로도 욜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. 린디 효과 때문에. 그러면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오래 살게 됐을 때는 그 욜로가 나한테 모든 걸 뺏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어, 어느 정도 정의는 있어야겠죠. 그 삶의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삶의 음, 우선순위가 없이는 일단 잘 살 수가 없어요. 음, 근데 이 우선순위를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내는가.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건강이 제일 우선순위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성장. 그게 이제 성장이라는 게 나의 성장, 남의 성장, 그리고 우리 부부의 성장. 마지막이 돈인데 내가 이 세 개를 우선순위로 뒀는데 여기에 맞는 시간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구호로 끝나는 음, 거죠. 난 이렇게 살고 음, 싶어! 이러다 끝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가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제약회사 그 사장님 친구, 제약회사 유통사장이죠. 그 친구는 항상 딸에 대한 염려, 딸에 대한 사랑을 저한테 표현했어요. 음, 하지만 그 친구의 삶을 보면 절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. 그거는 음, 구호이자 자기 합리화예요. 그거는 음,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딸들이 아닌 거예요. 음, 근데 내가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내 죄책감이 사라져요. 나는 음, 술 먹고 골프 치고 노는 게 좋은 사람이야. 음, 근데 이거를 하면서도 내가 좋은 아빠라는 나의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보험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막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놓으면서 나는 빨리 죽을 것 같아. 몸이 이제 막 그렇게 자기를 막 굴려 먹으니까.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줄 게 있어. 근데 음, 과연 그 딸들이 아빠의 음. 그 돈을 받고서 야, 아싸! 막 이럴까요? 아빠의 목숨과 바꾼 그 돈이 아이들한테 과연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네요. 맞아요. 음, 음, 그래서 현재 잘 음, 살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구호가 아닌 내 음, 시간과 돈을 거기에 쓰면서 정말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전 잘 사는 거라 생각을 해요. 음, 동의합니다. 말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야 된다. 네.